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 2년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하고 기대하시는 존경하는 39만 중랑 구민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염려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희생과 헌신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료진 여러분,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은승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제7기 마무리를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유경기 구청장님과 내년 예산 심사에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동 국민의힘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제8대 중랑구의회가 개원한 지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중랑구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경기 구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나 바쁘시죠? 예, 너무 많으십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중랑구에 100명 이상이 발생하는데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너무나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네, 건강 잘 챙기시며 구정 살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무길동 복합청사 건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우측에 무길동 복합센터 신축 경과 보고를 보시면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의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은 지난 7월 구정 소식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무길동 복합청사 23년 착공, 24년 준공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합청사 착공을 공식화할 수 있는지 묵동 주민들은 지난 7월 구정 소식지를 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발표가 아니냐는 등 빗발치는 민원을 접하면서 황당했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다시 한번 화면 우측을 보시면 무길동 복합센터 신축 경과 보고를 보시면 2021년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의뢰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고 난 후에 무길동 복합청사 착공과 그 시기를 발표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렇게 확정한 다음에 발표하면 뭐 확정적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맞고요. 네네. 저거는 사실 예정이죠. 우리가 뭐 네네. 어떤 일을 할 때 네네. 앞으로 이러한 일정으로 우리는 하고 싶다 하는 계획 일정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네네. 예정 일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네네. 아니 그렇지만 청장님 이런 부분은 부지 매입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혼란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길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 추진계획을 보면 2021년 8월 5일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를 했는데 10월 5일 2단계 조건부 승인입니다. 청장님, 조건부 승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토지 확보 후에 이제 추진하자 이런 의견인데요. 구체적인 네네. 거는 뭐 다시 별도로 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부지 확보 후 복합청사 조성 및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과연 추진 경우 및 향후 계획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2019년 매입 대상 부지 감정 평가액이 약 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시지가 2.5배 적용 시 매입 대상 부지 총 금액이 약 93억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묵일동 복합청사를 빨리 추진했다면 토지 재급 33억이 절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 하단 자료를 보시면 2022년 4월 재무과에 보상 의뢰 후 새로 감정평가 받은 금액으로 부지 매입 협상 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 보상액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약 3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묵일동 복합청사가 언제쯤 부지를 매입해서 착공이 가능한지 현재 추진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신자원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아까 일정급 제시해 주셨잖아요. 네네. 저희가 아시는 대로 네. 지금 묵일동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네. 사유지인데 네네. 일단 공유지라면 국경유지라면 우리가 이제 가장 빨리 이걸 진행할 수 있었겠죠. 네네. 면목 7동 같은 사례인데 그런 네. 경우는 이제 국유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빨리 진행이 되는 사례고요. 사유지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사유지상권이 엄격하게 지금 보장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제가 협의 보상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빠른 방법이겠습니다. 지금 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감정평가액이 60억이었다가 네네. 지금 93억까지 올라 있는 것은 네네. 계속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데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 보상하거나 수용 재결에 의한 강제 수용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협의 보상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이게 문중 땅인데 네네. 문중에서 결국은 이제 의사결정을 계속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고요. 그래서 저희 부득이하게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네네. 수용 절차를 지금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그런 일정으로 보면 2023년에 착공해서 2024년에 오픈할 수 있겠다 이런 일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청장님 왜 문중 땅만 고수를 하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토지를 매입하려면 소수의 토지주와 협상하는 것과 다수의 토지주와 협상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빨리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부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죠. 이 땅 말고 다른 게 있느냐를 계속 찾아봤는데요. 지금 그 동청사 부지를 지을 만한 마땅한 사유지를 저희 찾지를 못해서 지금 현재 그 나대지로 돼 있는 이 땅을 저희들이 후보지로 설정하고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네. 그러면 청장님 화면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중 땅 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이 불성립 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신청을 해야 하고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하면 신청에서 재결까지 약 반년 이상이 걸립니다. 수용 재결 불복 시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하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기동 청사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 네네. 무기동 문화체육복합센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지 보상액 절차를 보면은요. 2019년도 토지 보상 제시 금액이 약 42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용 재결하고 이의 재결하여 행정 소송까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토지 보상액은 약 46억 400만 원으로 3억 3,100만 원이 증액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일동 복합청사도 의결을 거쳐 해결해야 하는 종중 땅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 23년 착공, 24년 준공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묵일동 165번지 청년임대주택 공공기업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927세대 중 공공임대 103세대, 민간임대 824세대입니다. 공공시설 계획은 공공임대주택 103세대, 연면적 2,442제곱미터와 도서관 연면적 1,562제곱미터입니다. 위에 파란색 부분이 공공시설 공간입니다. 청장님, 공공임대주택 103세대
연면적 2,442제곱미터를 공공시설로 전환해서 도서관 연면적 1,562제곱미터와 함께 공공기업 부분에 무길동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에 대하여 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청년주택의 주민센터를 넣을 수 있느냐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네네. 우선 그 전에 그 청년주택을 제시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무기동 그 청사부지 자체가 만일에 네. 수용 재결에 대해 소송 제기하고 이의 신청하고 소송하면 네네.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 있고 보상가도 상승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네네. 물론 보상가는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네네. 이의 신청하고 소송하게 되면 그렇지만 수용 재결 시에는 네. 토지 소유권은 바로 이전됩니다. 중랑구청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수용 재결에 의한 사업 지연의 우려는 없다. 네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사업은 추진되는 그렇습니다.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무기동 사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에 그 지연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청년주택 부지 부분이 이게 지금 현재 기부 체납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 1,000제곱미터를 공공시설로 기부가 될 예정이고요. 네네. 지금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도서관 부지까지 다 합쳐서 네. 토탈 털게 되면 2,500제곱미터 정도 돼요. 다 네. 합치면 3층 전체 나머지 부분까지 하게 되면. 네. 근데 지금 현재 무길동 주민센터를 짓고자 하는 게 저희가 최소한 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 포함해서 한 4,000제곱미터 정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네네. 경우에 우리가 지금 그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 기부채납 부지뿐만 아니라 네네. 거기는 3층 전체를 털더라도 2,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공간 규모가 우선 너무 작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주민들에게 지금 이 청년주택 건립 과정에서 많은 의견과 또 반대도 많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저희가 여러 번, 한 5번, 6번 주민대표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위한 그 꼭 시설로 문화시설, 교육시설로 만들기로 지금 저희 협의 진행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걸 또 전환해서 공간도 작은데 요걸 주민센터로 다시 전환해 가는 것이 주민들과의 또 협의 과정에 대한 위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일단은 그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무길동 청사부지에 대해 추진하고 이 부분이 과연 주민들 설득이나 이 공간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는 별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네. 해주시고요. 네. 좀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무기동의 절차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물론 수용 재결하고 이 재결하여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은요 종종 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상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 수용 재결되면 소유권 이전 시킵니다. 바로 네네. 중랑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하고 착공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제한이 없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보상 가액은 네네. 이의 신청 수용 재결하면서 다시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재정적인 부담은 조금 더 갈 수는 있죠. 네네. 그렇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시간적인 지연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아니 그런 부분도 소송까지 가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무기동 같은 경우에도 2명을 소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2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이제 주민들의 소망인 수건 사업이 빨리 추진돼서 쾌적한 환경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욱더 본인이 노력하겠습니다. 제안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무길동 하락마을 경로당 관련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묵동 122-174번지 244제곱미터 약 74평의 대지를 지난해 2020년 1월 하락마을 발전추진위원회에서 중랑구청에 기부채납을 하였습니다. 하락마을 경로당은 1978년 하사금과 주민성금으로 지어진 경로당으로서 면적 285.12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건축된 지 40년이 넘어 시설이 매우 노후하고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10여 년 전부터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건축 당시에 회원 대부분이 사망하였거나 이사를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기부채납이 이루지 못했던 곳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월 구청장께서 중랑 마실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과 대화와 토론 속에서 해결 신마를 찾아 지난해 1월 기부채납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기부채납을 하면 화랑마을 경로당을 주민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 최대한 뭐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여기 넣고자 합니다. 예. 그러나 기부채납 후 만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화랑마을 경로당은 낡은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2층은 비어있고 1층은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대사회의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행정의 신뢰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당초 약속하신 화랑마을 경로당 주민 복합공간 조성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뭐 경과에 대해서는 장 의원님께서 워낙 뭐 잘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동안 기부 체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진행이 됐는데 일단 그 부분은 뭐 주민 여러분들 또 의원님들 다 지원을 해주셔서 일단 기부 체납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내년에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한 뒤에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는 이제 완공, 준공에서 입주하도록 이렇게 일정을 가지고 저희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주민 이용 시설, 주민 복리 시설도 같이 복합적으로 넣자는 말씀도 일단 이거 4층으로 저희들이 이제 건립을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그 경로당은 뭐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에 필요한 기능을 논의해 가면서 좀 같이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대로 내년에 착공해서 후년에 꼭 완공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지만요. 청장님, 사유재산의 기부 체납 기준은요. 제5조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재산에 대하여 기부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두 번째,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세 번째, 기부의 조건이 수반한 재산입니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총장님께서는 기부 체납을 받으실 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내년 예산에 용역비 1억 5천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내년 추경 예산에 건축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방법은 이제 추경에 넣는 방법도 있겠고요. 이제 그 용역비는 일단 승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재원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의 특별 교부금이라든지 행안부의 특별 교부세 등을 유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현재 한 2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예산 확보를 반드시 해서 착공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화랑마을 경로당 건물은 이제 구 재산이거든요. 화랑마을 주민들은 좋은 마음으로 구청에 기부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부한 아름다운 마음이 지금의 서로 간의 갈등과 불신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꼭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건축비를 편성해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무기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8회, 240회, 250회, 임시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청장님께 무기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 고정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기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지지부진한 성과와 난맥상을 지적하였지만 총장님께서는 살펴보겠다, 노력하겠다, 기다려달라는 말씀으로 일관하였고 지금 현재도 무기동이 달라진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대신해서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민선 제7기를 6개월 남긴 시점에서
무기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무기동 장미마을 도시재생 보행 친화거리 사업을 202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상 추진이 가능한지 걱정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기동 장미마을 중랑농로 등 보행 친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44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은 보행 친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중랑 영로 동행로 149길, 151길, 157길, 169길 일원에 무장애 보행로 조성, 스마트 범죄 예상 디자인, 가로 폭객공원 조성 등 약 2,160m 구간입니다. 정비사업 3억 6천만 원의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 설명회까지 마치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제가 마지막 부분 잘 네네네. 못 들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3억 6천만 원 용역비를 착수해서요. 예. 주민 설명회까지 마치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체 구간이 2,160m입니다. 일단 설계 용역을 11월 1일 날 착수를 했고요. 네. 저희들이 착수 보고에도 저희가 12월 3일 날 개최를 했었고,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주민 설명회도 계속 그동안 진행해 왔죠. 네. 그동안 장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쭉 주민들의 설명회를 한 11번 정도 해서 계속 주민 의견을 계속 수렴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인분들도 계시고 주민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 저희들이 계속 주민 설명회를 많이 해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경찰의 이제 교통안전 심의도 8월에 저희가 가결시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설계 용역을 금년 말까지 끝내고 한 내년 3월 내지 한 6월부터는 이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 내년 말까지는 이제 공사 준공하는 걸 목표로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청장님, 네. 청장님께서 좀 꼼꼼히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주민 설명회 개최 시요 지역 주민들은 반발이 매우 심했어요. 왜 반대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청장님 왜 반대를 이건 주차장 문제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죠. 예,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아니, 주차장뿐만이 아니라요. 예. 제일 중요한 게요. 주민들과의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동일로 149길과 좀 크게 확대해 주세요. 149길과 151길에 인도를 확장하고 일방 통행으로 하겠다고 했고요. 동일로 169길 또한 보행로 확장과 포장 개선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주민들은 언제 아신 줄 아십니까? 주민 설명에 따른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도시 재생 사업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인도를 확장하고 일방 통행을 추진하면 이유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지고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생각을 주민들은 갖고 계십니다. 주차장을 확보해주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인도를 확장하고 일방 통행을 추진한다고 하니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이 도시 재생 사업이냐고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로 시설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일단 크게 보면은 이제 장미 꽃빛거리 그게 이제 네네. 도로가 폭이 넓은 4차선 그 부분에 대한 이거는 공사 지금 부분이 있고 청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은요. 그거는 복귀공원 동일로 중랑 용로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149길, 151길, 149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연결된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장미 꽃길거리가 이어지는 지금 현재 이어지는 도로는요. 중랑 용로도로입니다. 중랑 영료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가로 저는 폭격공원. 그 중간에 있는 지금 화면을 제대로 보시라니까요, 청장님. 화면을 제대로 보시면 가로 노란 선이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아니에요. 부분 노란 아닙니까? 선이 아닙니다. 그거는 중랑 용로길이고요. 제가 아까 화면을 크게 높이 띄웠지 않습니까? 오른쪽 아래 부분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한번 거죠? 띄워줘 보세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149길과 151길 중간에 이렇게 들어선 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요거를 저희들이 가로 꽃빛거리가 있고 가로 폭격공원을 포함한 중랑 영로가 있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151길, 149길도 예, 예. 소로로 이어지는 길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장미 꽃빛거리 조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중랑 영로 조성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157길, 151길, 149길 저 이어지는 169길. 중랑천으로 이어져가는 예, 예. 도로. 그 부분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주민 설명회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고 의견을 모아 왔는데 이게 이제 그 일방 통행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주민 찬성 요건이 있습니다. 주민 찬성이 제가 70%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몇 %죠? 네? 아니, 주민 찬성 요건이 있잖아요. 얼마간에 찬성이 돼야 저 일방 통행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요건이 따로 없어요? 그 일방 통행 막 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그 수렴 요건이 있잖아. 법적인 건 없어? 그때다가 60%인가 70%가 누가 그랬는데 누가 그랬죠? 담당 과장 계세요? 잠깐 와서 저 일방 통행하는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일방 통행을 막 결정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물론 거기에 네네. 주민들이 찬반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네네. 일방 통행을 원하는 분이 있고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네네네. 경찰청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네. 그런 과정인데 지금 그 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민의 반대도 굉장히 강하고 네네. 이견도 많이 있다는 말씀 지금 네네네네. 하셔서 저희들이 뭐 의견 수렴 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네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더 설명하고 네. 또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네네. 갑자기 인도를 또 확장한다고 하니까 예. 그 상인분들과 주택에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요. 이제 주차할 곳도 또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예,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수렴해야 될것 부분이 같습니다. 주민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동의합니다. 네네. 동의하고요. 주민 네. 설명회 나름대로 한 11번 정도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수시로 하여간 설명회를 했고요. 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딱 다 설득이 되지는 않아요. 아직은. 근데 더 노력하고 더 소통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청장님,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설명회 부분은요, 지역 주민들이 그날 설명회 하시면서 아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 우리 청장님 다시 예. 한번 감안해 보시고요. 예, 예. 다음은 중랑역로 보행 친화거리 사업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랑역로 친화거리 사업으로 아까 그 그림 예예. 중랑역로 2.1km 일부 구간에 가로 포켓공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250m 구간입니다. 이곳에 저 노랑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 이곳에 보행로 확장 2.8m에서 4.0m로 보행로를 확장하고요. 포켓 화단 조성, 그늘목 식재, 온실 테마 휴게 시설을 6개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로 중심의 야간 환경 조성, 안전한 승하차 버스 정차 구간 조성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미 꽃빛거리는 네. 저희들이 내년 한 5월이면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는 네네. 이제 그 4차선 도로. 그 다음에 지금 가로 포켓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 경에만 한번 착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청장님, 예. 가로 포켓공원 조성 사업 구간에요. 예. 거주자 sak선이 몇 면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20면 있잖아요 거기에. 네네. 그래서 그거는 그 주차장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중랑 역로 상에 지금 네네. 현재 20면이잖아요. 그걸 삭선을 해서 일단 네네. 그 보행 공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m 되어 있는 거 40m로 넓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거주자 주차 우선구역 20면이 삭선이 되는데 네네. 일단 5면은 중랑역조의 다른 그 구간에 저희들이 네. 5면 정도는 신설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그 5면을 신설한다고 지금 청장님께 예. 답변하셨는데요. 예. 그 5면이 어디입니까? 그 담당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포켓공원 주변에 네. 그러니까 그 주차 신설로 설치 가능한 네. 위치를 찾아서 5명 정도 찾았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예. 그런 사업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5면뿐만 아니라 네네. 저희가 20면에 대한 그 주차 수요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5면은 그 근처 어디 지금 찾아서 설치하겠다는 것이고요. 네네. 지금 중화일 재정비 촉지구역이 지금 그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24년 말이면 이제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도 한 105명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신설을 할 예정이에요. 물론 한 700명 정도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청장님. 하고 청장님께서 좀 전에 본 예. 의원한테 답변을 하셨잖아요. 23년 5월이면 포켓공원 조성한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지금 주차선 부분에 있어서는 15면은 중화1 재정비 촉진 사업에 24년 완공하는 곳에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장님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세요? 좀 들어보세요 좀. 그 뒤에 있잖아요. 아니요, 계속. 성질이 급한 게 아니라 아니 중화 재무 총회 그 기간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네네, 24년이니까 말씀해주세요. 그 네. 기간에 이제 갭이 생기잖아요. 시간이.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 기간 동안에 네네. 37면을 우선 설치를 할 겁니다. 내년 2, 3월 전에. 내년 그렇게 2, 3월 전에요? 예. 네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시간적인 갭이 없도록 이렇게 네.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네. 전체적인 공급 물량 자체는 20면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네. 거기부터 약간 거리가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저희들이 보행로 확장을 통해서 거두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상권이라든지 보행자들 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네네. 그 부분에 대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대안을 강구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네. 예. 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예. 청장님, 여기는 무기동이 아니라 중화 2동입니다. 무기동은 18블록으로 평지입니다. 5분이면 다 갈 수 있는 지역인데도 도시 재생을 하면서 거점을 5개를 두고 운영을 했어요. 멀다고. 그런데 중화 2동에 주차장을 신설해서 무기동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중화 2동까지 가서 주차를 하고 무기동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라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한 600m 전후에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거기가 그 중화 1구역하고 그 현재 그 가로 포켓공원과의 사이에 그러면은 자 가로 포켓공원을 보행로를 확장해서 이 상인들과 주민들의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냐, 네네.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20면 그대로 두고 네네. 보행로 확대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갈 것이냐의 정책적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희는 의견들을 쭉 모아서 포켓공원을 넓혀서 보행로를 넓혀서 누리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네네. 대안을 그 600m 정도 이격돼 있지만 주차장을 제공해 가면서 추진하자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 최종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한 내년 3월경에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주민 의견. 네네. 의견을 예, 예. 모으는데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생각과 지역 주민들의 그렇습니다. 선택입니다. 예,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곳은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진한 부분에 너무나 본 의원은 실망을 느낍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의원님께서도요. 네네네. 저는 열심히 지금 예. 무기동이 진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구청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도 예.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질문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청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달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8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아까 도로요. 149길 한번 크게 확장해 주세요. (149길) 보행료 신설은요 청장님 바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강력한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일로 151길입니다. 보행로 신설입니다. 주민들 강력한 반대로 이것 또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동일로 169길입니다. 보행로 확장 포장 개선 사업입니다. 주민들 반대가 심합니다. 중랑역로 가로포켓공원 조성 사업 주민들 강력한 반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6월부터 단계별로 공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한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다시 봐주시세요. 네, 좀 크게 확대해 주세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기동 도시재생 사업은 38개 사업에 255, 연계 사업 13개 사업에 292억, 총 51개 사업으로 542억입니다. 10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공간 조성 15개 사업에 121억 300만 원.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15개 사업이요, 거의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11번 띄워주세요. 사회적 경제 시스템 구축 10개 사업에 약 40억입니다. 이 사업 또한 추진이 미흡합니다. 12번 자료 띄워주십시오. 보행 친화 가로 정비 12개 사업에 약 81억. 이 사업 역시 추진이 미흡합니다. 현장센터 운영에 맨 밑에일 겁니다. 현장센터 운영에 8억 3,300만 원. 이 사업만 운영비기 때문에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무기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51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로 꼼꼼하게 살피고 각별히 유념하셔서 성공적으로 모범이 되는 무이동의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무기동 그 도시재생 사업이 그 네네. 중랑구 재생 사업의 이제 가장 선도적인 모델로 네네. 지금 그 주민 참여도나 예산 확보율에서 가장 그 앞서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계획하고 그동안에 사업 계획 짜는데 시간이 한 2년 걸렸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정을 하고 착공을 해서 이제 속속 준공해 나가고 있잖아요. 어르신문화센터하고 소망공원 그 놀이터 준공한 거는 뭐 장관님께서 다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지금 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별로 이제 하나씩 봤을 때 네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지연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절차를 더 밟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 대부분의 그 계획했던 그 사업들이 이제 준공이 돼요. 예를 들면 장미마을 연구소라든지 가족도서관, 청년문화발전소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꽃빛거리 이런 부분들이 다 내년에 완공이 돼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기간이 조금 당초보다는 좀 지연될 수도 있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이라는 게 다 처음에 예정된 대로 다 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중간중간에 계속 지금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내용 경청에 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네. 저는 그 장 의원님께 네. 현장에 지금 계속 잘 아시니까 네네. 또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저희 주민들 같이 좀 협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네.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 51개 사업을 팩트를 잘 우리 청장님께서 하셔서 본의원이 이렇게 고정 질문을 할 때마다 도시재생사업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내년이 마지막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팩트를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유념해 두시고요. 네. 예, 다음은 동일로 143길 제일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앞으로 추진사항을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시장 안내 간판입니다. 2018년 12월 26일 예산 872만 원에 최초 설치를 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두 번째 간판으로 한 달 만에 바뀝니다. 2020년 12월 22일 예산 779만 원에 세 번째 간판으로 또 교체를 합니다. 14번 또 띄워주십시오. 마지막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네 번째 간판으로 3천만 원 예산 편성해서 교체한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판 대금만 총 4,651만 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간판을 4번씩이나 교체해야 재래시장이 살아나는지 예산 낭비가 아닌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총장님께서는 이 간판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지금 그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 왜 자꾸
바꾸느냐 이 부분도 저희들은 저희들이 유념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네네. 지난번에 이제 한번 두 번 이제 교체한 거, 두 번 교체한 거나 처음에 설치한 게 18년 12월인데 네네. 그해 이제 19년 1월에 바꾼 거는 글자 크기만 이제 확대를 했는데 네네네. 사진 아까 보여주신 대로 그 네.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네네. 별도 예산 없이 했었고 두 번째 교체한 거는 이거 차량 사고로 이게 차량이 충돌을 해서 진짜 네. 깨졌어요 그게. 그래서 네네. 다시 이제 좀 바꿀 수밖에 없는 그 사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 크게 바꾸자는 의견은 상인분들이 이제 제1시장이 양쪽으로 돼 있잖아요. 중랑천 쪽에 입구가 있고 이쪽에 동일로 쪽 상으로 이쪽에 있잖아요. 양쪽에 좀 간판을 세우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간판을 중랑천 쪽으로 옮겨가고 네. 여기다가 입구에다는 새로 제대로 된 간판을 다시 좀 만들자 아니, 이런 건의가 있어서 처음에 그런- 세웠던 간판을 어디에다가 옮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중랑천 쪽으로 저기 중랑천 입구 쪽에 이제 중랑천 입구 쪽 있잖아요. 예, 예. 그쪽에도 이제 장미 제2시장 일로 가면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안내하는 간판을 하나 세우기로 한 거죠. 네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그쪽으로 옮겨서 이제 간판을 세워주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입구에 또 간판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진에 보시는 대로 제대로 된 간판을 다시 만들자 이렇게 지금 방향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네. 처음부터 아예 그냥 이런 계획을 짜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은 들고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네네. 저희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사고도 좀 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만들려고 했다 두 군데 만들어야 돼 이런 그 상인들 의견이 계속 좀 이게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중간에 좀 복잡한 일이 없도록 저희 관리 좀 잘 하겠습니다. 예. 네네. 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네. 부분을 예. 정확하게 처음에 용역을 왜 줍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지역 주민들과 제일 잘하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직원을 인선할 때도 지역 주민들이 최고 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청장님께서 인선하실 때 지역 주민들을 인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간판 하나 약 5천만 원 들어간다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무기동 주민들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도시 재생 사업인지 실망을 느낀다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청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중화 이동과 무기동 간판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중화 이동 쪽, 무기동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1시장 개선 공사비로 2억 5천만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거든요. 제1시장은 무기동과 중화 이동이 서로 경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미 제1시장 입구 안내 간판입니다. 왼쪽에 제1시장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중화 이동이고 오른쪽 도로는 무기동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오른쪽 무기동은 도시재생사업 구역이지만 왼쪽 중화 이동은 도시재생사업 구역이 아닌데 제1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시장 중간에 이제 중화 이동과 무기동에 이제 경계가 네네. 있어서 네네. 그러면 여기는 재생사업 하니까 이거 하고 이게 여기는 아니니까 가만둘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재생사업이라는 게 다 중랑구를 위한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2억 5천을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따지지 않고요. 네네. 그 사업을 진행해 쓰겠습니다. 예. 네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제1시장에 제대로 된 제1시장으로 완성이 되기까지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해야 예, 된다는 그 것을 상인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같이 의견 들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은 중화 이동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무이동에 설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같이 대안을 좀 찾아보시죠. 어때요? 네네네. 본 의원이 구정 질문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차례 질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한 구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 매우 좀 아쉽습니다. 저는 시원하게 하느라고 했습니다 지금. 네. 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요. 예, 예. 지역 주민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예, 때문에 의견 수렴은 더 해야 되는 충분한 법이라고 봅니다. 소통을 해주실 예, 것을 예, 유념하겠습니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본 의원이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돼서
주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청장님의 추진력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네, 믿어보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감사합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랑 구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면 좀 더 잘할 걸, 늘 아쉬움에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중국 동진의 시인 도연명은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역설했나 봅니다.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최초 발생한 이래 약 2년이 되어가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19 비상위기 상황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책임을 다해주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중랑 구민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추운 날씨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일 줄을 서서 기다리시며 검사를 받는 구민들의 애국 정신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연일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한다는 메시지를 접하면서 상반된 견해 차이를 느낍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중랑구 의회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힘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에게 많은 사랑과 성원에 깊은 애정을 느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